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네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 여성입니다. 한때는 봄꽃 처녀라는 말처럼 화사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정한 아줌마의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육아가 이렇게나 어려운 줄 몰랐어요. 육아하는 시간을 내어서 이 채널을 시청하면서 우리 엄마가 겪었던 일들과 이 채널의 주제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결혼해 양가 부모님 모두가 아직 젊으신 분들이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손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요. 주변에서는 젊은 할머니라고도 하고요. 여전히 젊으신 분들이시죠. 남편과 저는 둘 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의 관계로서 손을 잡고 지냈지만 우리가 서서히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이 대신 해주면서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남편이 속한 팀에서 저희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 둘 다 서먹해지고 쑥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은 저를 피해 다녔어요. 남편도 그 소문 때문에 저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쓸모 있었어요. 서서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생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소문만 있던 서먹한 관계였지만 그 소문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남편 팀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결혼한 것 아닌가 하고 장난쳤어요. 우리는 힘든 사내 연애를 거쳐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학력도 비슷해서 크게 반대받지 않았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의 차림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혼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어 큰 소리는 못 쳤어요. 남편은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우리 친정은 평범한 주택에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검소한 편이라 돈을 아끼시는 반면 시어머니는 치장을 좋아하시고 외출할 때 화려하게 차려입으셨어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멋지고 화려하게 나오셨고 우리 친정 엄마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친정 아버지의 차림은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친정 부모님의 의상은 옛날 것들이 많아서 최신 유행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시어머니는 친정 집안이 가난한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랑을 많이 하더군요. 마치 정말 잘 산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은 남성이 더 잘 산다고 말해서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러 조금 과장된 모습으로 나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할 때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태도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결혼식 때 시어머니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결혼식이 소란스럽지 않은 것이 다행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시어머니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6개월 뒤에 동생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식장이 화려하게 꾸며져서 시어머니의 차림이 주목을 받아 다른 손님들이 그녀를 의아해하며 동생이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손님 복장과는 맞지 않는 화려한 드레스와 큰 액세서리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동생이 창피해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미안해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백화점에 간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직원들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으로 구경만 해도 무언가 사와야 했습니다. 한 번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같이 갔을 때 지출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의 자랑심과 낭비 때문에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와 종족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가 과시하는 것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둘은 잘 맞아 결혼했고 제 친부모도 그것을 검수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경제적 습관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돈을 헤프게 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대학을 다니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고 결혼식도 부모님께 부담을 안기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선에서 제 힘으로 준비했어요. 남편 역시 시아버지를 닮아 경제적인 면에서 꽤 규율적이었고 잘 관리한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모두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물, 혼수,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꽤 골치를 썼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강경하게 나서서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어준 덕분에 간소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친가 부모님이 남편의 경제적인 측면을 칭찬하셨는데 그 이유는 경제관념이 뚜렷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남편의 절약과 규율을 매우 좋아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예물과 혼수는 자신이 창조하지 않고 양보했기 때문에 신혼집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혼 준비 동안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 것을 불평하며 혼인집에 대해 특히 요구하셨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전세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30평 넘는 집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인 시모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며 그런 큰 집을 원했죠.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더 나은 집을 구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집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신혼집을 고르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지만 결국은 시어머니의 선택대로 집을 구하게 되었죠.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이로 인해 제가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잃었다는 소문이 퍼졌죠.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초반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아질 기미 없이 악화되고 있었죠. 노력해도 쓰러워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나의 노력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모욕했어요. 한 번은 신혼집에 간단히 들리고 분노하며 제 험담을 했죠. 이후에 주말에 집에 방문하시면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했고 그분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망스러워하며 제 집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어요. 함께 사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천천히 집을 꾸며나갈 생각이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여 금전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사돈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이런 회화를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겠어? 작은 집에서 아이를 낳고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손주 새끼가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 눈에 훤한 게 보여서 말야. 물론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어머니 정도의 크기 집이면 세 식구가 살기에는 작지 않아요. 우리 같은 신부들은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시작하는 거겠죠? 나중에 살이 보탤 때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말은 청산유수구나. 돈 쓰는 꼬라지 보면 텄다. 검소한 걸 넘어서 째째하지만 그지는 아닌데. 죽을 때 돈 다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학교대 다른 것도 아니고. 거저를 사돈댁으로 받기엔 이 정도 집도 괜찮지. 우리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시작하기 딱 좋다고 하셨어.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으시다. 그저 아끼며 사시는 분들이라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자존심은 있는데 부모가 함께 하는 말을 듣는 건 기분이 나쁘다. 뭐, 이건 뭐니? 어차피 없는 것에 자존심 세우면 비난을 받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더 나아지도록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후진집이 좋다는 말은 그런 뜻이지. 친정 부모님의 경제력에 대해 공격을 받았지만 욕심이 없어도 돼 멍청한 아이라며 욕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모두 맞벌이로 일하고 자녀들도 다 키워 부족함 없이 지내고 계시네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어머니는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친정 아버지는 중소기업이지만 이름만 대면 모르지 않는 곳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의 일에 대해 많이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일을 좋게 표현하면 불평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어머니를 엄청 꾸짖거든요. 여성이 힘든 일을 하면 외모가 안 좋아진다는 소문뿐만 아니라 공장장이 아니냐며 무능하다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유아복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자체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제는 20년이 넘도록 운영해왔고 어머니가 직접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옷을 제작하고 계셔서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모든 제조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일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무시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했어요. 티는 안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능력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를 보면 시아버지를 빌려 마음 편히 쉬는 듯해요. 평범한 주부인 나조차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느꼈다. 그런 사람이 엄마를 무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고생만 주고 장창하는 가난뱅이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나에게는 친정 집안에서 빌런과도 같았다. 그녀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도를 넘어서 피해를 줄 만큼까지 만들어준 적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공장에 방문해왔던 적도 있었다. 그날은 엄마가 옷을 포장하는 공간에서 일하고 있던 날이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방문한 것을 감안하여 작은 사무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옷더미를 헤치며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겠다며 엄마에게 묻지도 않고 옷을 가져가고 말았다. 시어머니가 한 말에는 정말 경악했다. 머리가 바보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정말로 그렇네요. 이 먼지 구덩이에서 종이를 어떻게 곧게 펼칠 줄 몰라서 그런가 봐요. 이 옷은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갈게요. 내 마음은 가지 않지만 마음에 드는 일도 있을까요? 그래도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엄마에게 연락이 와 시모가 공장에 찾아왔다고 제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식을 듣자 내 마음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댁으로 가서 깽판을 치고 싶을 정도였지만 엄마는 거짓말일지언정 찾아와 옷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해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엄마는 속말하듯이 사실은 그래도 시모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큼 옷을 가져갔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뒤에도 시모는 엄마의 공장에 몇 차례 방문하여 무자비하게 옷을 가져가기까지 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상품까지 손을 대는 일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때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죠. 아마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일 거로 생각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 일이 아니라는데 엄마는 심하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엄마를 속이는 일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커피 한 잔 할 시간조차 없이 하루 종일 엄마 일을 처리했다는 점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처음으로 시모가 엄마의 공장을 찾아온 사건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정이 격해져 그 후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채로 여러 차례 시부모님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작은 방의 문이 항상 닫혀 있었어요. 내가 들어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둘러보지 않아서 그 사실을 몰랐지만 세 번째 방문했을 때였죠. 그날도 시부모님 작은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여준다며 작은 방문을 열었고 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유아옷이 한 무더기가 쌓여 있었답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부르며 무슨 아이 옷들이 다 있지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 옷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봐도 낯이 익은 옷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옷들 앞에 앉아서 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것은 내 엄마가 만드는 옷이었습니다. 엄마는 옷의 안쪽에 꼭 알파벳 D를 2개 적어두었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옷들을 들고 거실로 가 시어머니에게 "이 옷들은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옷이 뭐냐고? 왜 이런 옷들이 작은 방에 있냐고? 이건 뭐지? 엄마네 공장에서 가져온 옷이야. 우리 동네 친구들의 손주들을 위해 리필하고 하려고 챙겨왔는데 원단이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정말 골치 아픈 일이야?"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싸구려로 썼다는 말에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다 하니 이건 소식이 좋은데. 너희들이 가는 길에 의류 수거함에 좀 넣어라. 어머님의 의류 수거함이라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만든 옷들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것도 새 옷인데 우리 엄마가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다하는지 아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지르니? 세우라면 뭐해? 원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그저 골치 아픈 옷인데 버릴 적에 이러는 건 내 손으로 못하겠으면 아들 시켜. 그런 심오한 말이 너무나도 황당해서 분노가 치민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심호께 공장 옷이 쌓여 있다는데 돈 주고 사준 건지 아니면 엄마가 주신 건지 물었어. 엄마는 한참 고민하다가 포장실에서 심호가 마구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어. 물량이 부족해서 약속한 날짜를 못 지키니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그 말을 듣고 시무를 향해 소리쳤어. 그리고 안방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소리를 듣고 나와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걸 몰랐어. 우리 엄마가 공장까지 찾아와서 일까지 방해할 수 있다니 어머님께서 허락도 받고 오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피해까지 보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곳은 엄마의 부하 직원들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 엄마의 체면은 생각조차 안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니면 내가 이 집의 가족일 맞는 것인가요? 내가 미안하다. 아내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민폐를 끼쳤어. 아니, 너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야. 내가 배식을 안 해준다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어. 직접 안 사는 댁에 연락해서 사과하고 당신을 빨리 찾아뵙고 사과할 거야, 진심으로 말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 참으로 할 줄 알아? 저는 그날 엄마의 공장에서 만든 옷을 가져다 준 뒤 시아버지에게만 대충 인사를 하고 시댁을 떠났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공장의 일에는 절대로 끼이지 말라고 엄금을 하고 왔어요. 물론 그 옷들은 다시 공장으로 가져다 주고 엄마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긴 그 소중한 옷들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자식인 제가 손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시모가 저에게 연락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시어머니는 새로운 땅을 팔아 돈을 벌었고 시아버지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은 뒤 군밤을 샀다. 시어머니는 가장 손녀에게 돈을 주었어요. 돈을 받은 손녀와 시어머니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은 VIP로 손녀를 서비스했어요. 손녀는 자랑스럽게 가족들에게 자랑했어요. 손녀는 엄마와 시어머니를 먹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위치는 의아했지만 엄마는 생각했어요. 거기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 할머니가 장소에 나왔어요. 그 장소는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 전에 은행 일을 잠깐 봐야 한다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은행 안으로 우겨 들어간 거예요. 엄마는 그런 할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미 만나서 어쩔 수 없으니 뒤따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대뜸 한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을 내밀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직원은 그래서 할머니를 VIP실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끌고 그 은행의 VIP실까지 데리고 간 것이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나갔고 할머니는 직원을 기다리며 엄마에게 비아냥대며 말했어요. 사전 오늘 큰 경험하시네요. 제 덕에 이런 VIP실 처음 보시죠. 이래서 돈이 있어야 태어나를 받는 거라니까요. 사돈은 언제쯤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고려하시려나. 그런데 할머니의 말이 끝나는 순간 VIP실 문이 열렸고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가장 높은 직원인 지점장이 VIP실로 들어오더니 뒤에 직원들까지 달려와서 엄마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올렸고 지점장은 엄마를 향해 말했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여사님, 금고 위에 얼음을 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알 사돈 큰 소리야. 지금 저 말 사돈한테 한 건 맞아요. 금고 열어두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봐요. 이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VIP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안 누가 봐도 나잖아요. 나 그런데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역시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분이 계셨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VIP 고객님께는 우리 직원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엄마에게 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지점장은 불타듯이 엄마를 돌봐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화를 내며 VIP 고객도 모를 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지점장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굴하지 않고 더 중요한 분이라며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대요. 시모는 은행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큰 소리를 내면서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답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점장이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을 챙기겠다는 직원도 뒷전으로 돌아가셨대요. 지점장과 어머니를 따라갔고 시어머니는 보아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지점장에게 잘못 본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어요. 그러나 곧 지점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점장이 사람을 잘못 보았네. 이게 바로 금고라고 은행에서 이런 실수를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야 돈을 맡길 수 있겠어요. 금고 수인도 모르고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팔자로 보여주고 말이야. 아, 우리 사돈을 놀리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돈이랑 금고 주인이랑 닮았나 봐요. 우리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 금고는 지금 여기 계신 이옥진 여사님의 금고가 맞고 우리 은행에서만 거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게 일단 무슨 소리야? 이 볼품없는 사람이 큰 고추라는 게 말도 안 듣지? 아이, 은행 금고를 캐나 소나 다 사용하나 봐요. 나도 금고 대여 신청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 고객님 아무나 금고 대여 안 해드리지? 우리 은행은 VIP 중에서도 슈퍼리치 고객분들만 됩니다. 가능하시니까. 그럼 지금 사돈이 그 슈퍼리치라는 건가요? 할 말도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정하는 이유는 여러분 것 때문이었습니다. 금고 속에는 땅 문서들과 골드바라고 칭하는 금괴까지 몇 개나 들어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그것들이 엄마의 것일 리가 없다며 지점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고성까지 쳤대요. 하지만 지점장은 그런 시모에게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릴 거라면 당장 근거실에서 나가 달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지점장의 말에 더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죠. 대신 금고 안에 들어있는 땅 문서들을 몽땅 끄집어내서는 계약자 이름까지 확인했대요. 그리고 그 문서에 엄마 이름이 떡하니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망연자실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이렇게 평범한 차림을 해서 사람 오해를 하게 만드냐며 역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부축해주려는 엄마의 손길을 거슬게 뿌리쳤지만 결국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을 하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시어머니가 VIP로 있는 은행에서는 슈퍼리치들에게만 금고를 대여해주는데 저희 엄마가 그 금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새카맣게 모르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엄마와 제게 사과했던 게 너무 분했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벌인 일이었어요. 자신과 엄마의 우위를 정확히 하고. 그 시절 어리고 무모한 마음이었기도 했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감춘 채 신사로 인해 VIP가 된 은행에서 엄마의 길을 끊고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엄마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 시어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엄마는 전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사실 어릴 적에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했다.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패션 디자이너가 된 꿈까지 밀어붙여 돈을 벌어야 했다. 엄마에게는 형제 중 맏형이 있었는데 그때 조부모님은 엄마와 외삼촌 둘 다 가르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어서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엄마는 그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려는 마음을 가져 공부까지 열심히 했다. 엄마는 그때의 추억을 상처라고 표현해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난을 전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엄마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에 대해 열심히 배웠고 아빠와 결혼한 직후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적지 않은 보험금을 남겨주셨고 그것으로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엄마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배운 투자에 의해 재산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을 지낸 지금 엄마의 금고 속의 재산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엄마의 재력에 비하면 푼돈으로 VIP가 된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코가 크게 다쳤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엄마가 거절한 44제의 자리에서 거하게 당해버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찌 받들일 준비 따위는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자만에 쓰려가 하다가 곧 어깨를 축 늘이지 못한 채 망가졌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멸시하거나 엄마를 경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엄마를 모두 부르고 자신의 오만한 행동들을 용서해달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차분히 행동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좋은 대우를 못 받아서인지 제가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죄를 최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쥐뿔도 없이 오만했던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했어. 정말 부끄럽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도 말없이 시어머니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 사과를 받은 후로 시어머니와 우리 모녀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친정집안 친천이라고 해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나에게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다며 칭찬도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엄마의 공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일손을 내어주셨고요. 물론 그런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는 엄마의 세력을 알아버리고 나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아닌 무심한 부모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우리 친정만큼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돈 많은 친정 엄마에게 손 좀 벌려보라는 소리도 했어요. 그러던 중 엄마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실제로 만나러 갔어요. 시모에게 우리 부부에게 제발 리드미컬한 소리 좀 삼가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되로 나무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굽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배워야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결코 저희를 의미 없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강요는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고 죽어서까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다더군요. 엄마는 그런 심오한 말에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자식에게 손발 가야 하는 부모가 되기 싫다며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히 모아야 하는 곳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엄마에게 더는 아무 말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말이 인상 깊었다며 부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시어머니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대단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엄마에게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시아버지가 준 그 땅 팔 돈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투자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삶을 무력하게 보내온 것까지도 끊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사놓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팔아 돈을 벌면서 결혼도 처음 해보게 됐어요. 그 이후로 돈을 벌어들이는 재미를 알게 되었는지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며 배움을 추구하고 매사에 열정적으로 노력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시댁과 친정의 관계도 훨씬 친밀해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고르고 돈을 쓰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쓰던 비용 대신 우리 부부가 경제적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됐거든요. 대인관계에서 배울 점이 많은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졌네요. 부모님을 경멸하고 무시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많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덕분에 단호한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변화하고 있어서 기쁘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는 없어졌네요. 나중에 소비 생활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직접 도와주는 부모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여전히 신혼집에 살며 아이도 한 명 낳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다릴 수 없어서 소비에 돈을 쓴 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더 간결하게 아끼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네요. 시어머니도 자신에게 맞는 삶을 찾아 살아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커피앤토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